네, 2022년 6월 7일 화요일 USKN 미국 뉴스입니다. 네, 지난 4월 미국 내 무역 적자가 871억 달러로 중국의 코로나 조치 여파 등 전달보다 19.1% 사상 최대액이 감소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받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여행 관광 전략도 함께 발표한 오늘입니다. 네, 이번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입국 절차 간소화도 언급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 등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예비선거가 치러졌지만 눈에 띄는 후보군이 없어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4월 미국 무역 적자가 871억 달러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여파 등으로 전달보다 19.1% 사상 최대액 감소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2027년까지 해외 관광객 9천만 명을 유치하고 이들의 연간 지출에 2,79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입국 절차 간소화도 언급되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제7차 핵실험 수행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분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LA 개최 미주 정상회의에서 중미 국가들의 이민 문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개발기금 19억 달러를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발 이민자 문제의 근본 원인이 열악한 경제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민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조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중남미 이민자 수천 명이 비가 오는 가운데 멕시코 남부에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해결 옹호자들은 이들이 이번 주 LA에서 열리는 제9차 미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비밀리에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해군기지가 이번 주 착공식을 한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캄보디아 측 입장을 인용한 형식으로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한층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자국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회 전반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한 상태라는 해석도 제기되었습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달러에 모십니다. USKN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상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808-520-0300 808-520-0300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LA시장을 포함해 각 주요 선출직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우편 투표율은 14%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눈에 띄는 후보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식당과 술집 내 주류 판매 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에서는 우선 웨스트 헐리우드, 팜스필드,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프레즈노, 코첼라, 커시드럴 시티 등 모두 7개 도시에서 새벽 4시까지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 측면이지만 자칫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남가주 지역 내일부터 오는 12일 일요일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문제는 고온 건조한 기후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까지 높아져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2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태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8282radio.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국토안보부에서 텍사스 총기 난사에 이어 잦아진 총격 사건들에 대해 온라인상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모함이다부터 시작해 갖은 음모론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오늘 새벽 0시 20분경 MTA 버스 운전사가 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운 끝에 칼에 눈에 찔리고 복부에 자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올 상반기 타겟 매장의 매출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무려 52%나 떨어졌다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타겟층은 이번 다가올 연휴 시즌에 추가 구매를 축소하고 쌓인 재고에 대한 큰 폭의 세일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출발하는 모든 한국 방문자 여행자들로부터 한국에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러나 입국 전 PCR 검사 혹은 신속 항원 검사와 입국 후 3일 내 한국 보건소에서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국 KT 정식 유통, 한국 무제한 인터넷 심카드. 이제 미국에서도 미리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 후 기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공항에서 따로 심카드 구매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 전국 20여 개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19명의 어린 학생들과 2명의 교사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목숨을 건진 교사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밖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관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시간주 플린트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미주리주 베리 카운티 교도소에서 지난 금요일 3명의 수감자가 감방 천장을 뚫어 탈옥했습니다. 탈옥범 중 2명은 마약 혐의로 또 다른 1명은 강도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가운데 이들은 무장을 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파워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번 추첨에 1등 당첨 티켓이 나오지 않게 됨에 따라 1등 당첨금은 2억 1천만 달러로 치솟으며 복권 구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샵인 USA.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샵인 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샵인 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뉴욕 브롱크스 지역 웨스터 채비뉴 애비뉴와 잭슨 애비뉴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건장한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한 여성을 붙잡아 선로로 밀어 던져버립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영상으로 52살의 피해 여성은 쇄골이 부러지고 전신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선로에 기차가 들어오지 않았던 때라 목숨은 건졌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묻지마 공격을 한 용의자 검거에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 올랜도에 사는 26살 남성이 비디오 게임을 하던 중 2살 아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5세, 2세 아들과 함께 5개월의 막내, 남성의 부인까지 모두 집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총기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며 아이가 쉽게 만질 수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아이 엄마는 과실치사와 총기 불법 소지, 보호관찰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2020년만 미국에서 어린이에 의한 총기 사고가 최소 229건 발생해 97명이 사망하고 13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지 당국이 미국이 제재 중인 러시아 올리가르히 소유 3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초화 요트 아마데아오를 미국에 넘겼습니다. 미국 당국 관리 아래 요트를 출항시키라는 피지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요트 유지 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에 앞서 미 연방수사국은 요트 유지비에 매년 2,500만 달러가 소요되며 미국 정부가 압류 후 해당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마데아우 소유 구조는 불분명하다고 하는데요. 미 수사당국은 해당 요트가 러시아 정부 관계자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인 캐리모프에게 지난해 매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62살의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영국 형사법정에 서게 된 이어 미국 뉴욕에서도 민사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은 배우 앤서니 랩이 14살 때인 1986년에 스페이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 없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스페이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맨하튼 연방법원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스페이시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랩의 주장은 기초사실을 따져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스페이시는 영화 아메리칸 뷰티와 유주얼 서스펙트로 오스크상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을 각각 받았던 할리우드 유명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성추문에 잇따라 휩싸이면서 사실상 영화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에 위험 경고 등급 레벨 2로 높이면서 감염 환자의 접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DC는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27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도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는 등 25건의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성관계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과 함께 성생활이 활발한 사람들을 위한 주의사항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감염자와 접촉하면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나 주로 감염자의 피부에 난 상처나 종기 등에 의해 직접 접촉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에 감염 시 발진이나 종기를 포함해 통증이 동반될 수 있지만 초기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모스크바 공항에서 마리화나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러시아에 구금되어 있는 미국의 농구스타 브리트니 그리너를 석방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죽음의 상인으로 잘 알려진 러시아 상인 무기 딜러 빅터 부트와의 맛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기 딜러 빅터 바우트는 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스트 단체와 독재자들을 상대로 무기 매매를 해와 2008년 태국에서 체포되어 미국 내 2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일리노이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 잡혀있는 그리너는 미국 여자 농구를 대표하는 괴물센터로 유명합니다. 올림픽에서도 2번이나 미국 대표팀으로 활약하면서 금메달을 걸었던 가운데 미국 내 선수들과 팬들은 그녀의 석방을 위해 100억 원의 청원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뒤에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미국 내 우려스러운 이 경제 소식들이 언론들의 주요 뉴스로 타전됐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미국 내 무역 적자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의 여파 등으로 급감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에 관련된 분석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4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871억 달러로 전달보다 19.1%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던 지난 3월 무역 적자보다 206억 달러 급감하면서 달러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를 기록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미국 내 수입만 보더라도 3,397억 달러로 전달보다 3.4% 줄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상품 수입은 4.4% 급감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주요 도시들을 봉쇄하면서 중국의 공장 가동이 2020년 2월 이후 가장 둔화한 가운데 나온 소식입니다. 네, 중국의 봉쇄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도 세계 무역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반면 수출 보겠습니다. 수출은 2,526억 달러로 전달보다 3.5% 증가해 한 달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무역 적자 급감으로 미국 내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개선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사상 최대였던 무역 적자가 미 국내 총생산 GDP를 3.23%포인트 끌어내린 탓에 마이너스 성장 1.5%를 기록했지만 2분기에서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무역 수지가 GDP에서 과연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함께 전망됐습니다.
네, 미국 내 경기 침체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에서 이제 학습을 포기하고 취업에 나서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생계비 부담이 크게 드는 데다 일자리 또한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면서입니다. 자, 하지만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올해 미국 내 대학 진학생들의 대폭 감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4년제 대학교 봄학기를 등록한 학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만 명, 4.7% 감소한 1,408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자 수 역시 올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봄학기를 등록한 학생 수를 보면 지난해 학생 수의 7.8%인 약 35만 명이 줄었습니다. 자, 이처럼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에 따라 고졸자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역시 대학 등록을 보류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내슈빌 주립 커뮤니티 컬리지 총장인 샤나 잭슨 총장은 요즘 학생들 사이에선 지금 돈을 벌고 나중에 학교로 돌아간다는 이러한 인식이 팽배하다며 일자리가 넘쳐나는 시대가 도래하자 고용주들이 고임금을 내걸고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취업이 수월해지자 대학 수업이 등한시됐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대학 진학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자, 임차료나 식료품비 등 생계비 부담이 증대되자 학생들에게 학습보다 노동의 가치가 우위에 놓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10대 청소년들도 앞다퉈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학 교육이 근본적으로 평가절하된 탓도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2년 동안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교육의 가치를 의심하는 학생들이 는 탓도 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 1954년부터 1963년 출생자들의 은퇴로 인해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제 그 졸업장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교육이 취업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인식은 더 짙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들은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릇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고졸 취업자들이 고임금을 받는 호시절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알리사 모데스티노 한 교수는 현재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청년들의 삶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대학 교육을 못 받는다면 결국 저임금 직업만 전전하게 되면서 경제 전체에 큰 손실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내 심각한 구인난이 공부해야 될 학생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 내 경제입니다. 고임금만 쫓아 벌어지는 미국인들로 인해 물가가 급격히 오르게 되면서 찾아온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는 미국인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듯 보여집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자국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 역시 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나의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라는 응답자는 38%로 10명 중 3명을 넘겼고 현재 재정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5%에 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또 고금리로 인해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전망마저 암울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6%가 삶의 수준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년 대비 20%포인트나 하락해 27%에 그쳤습니다. 네, 최근 들어 낙태 논란 문제나 또 인종차별, 또 총격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 분열 또한 매우 심각해졌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응답자 전체의 86%가 미국의 핵심 가치에 대한 여론이 크게 분열된 상태라고 진단했으며 절반 이상이 앞으로 5년 동안 갈등 악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1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과거에는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최소한의 희망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보면 앞으로
미국 내에서 최소한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남가주 LA 지역에서는 미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히스패닉계 등 남미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LA 개최 미주 정상회의에서 중미 국가들의 이민 문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개발기금 19억 달러 추가 지원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독재자라는 이유로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3개국 정상을 초대하지 않으면서 멕시코 대통령이 이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텃밭인 미주 지역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 관련 소식 정리드립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대중미 투자에는 미국의 대형 카드사 비자가 5년 동안 2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야자키 북미 지사가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의 직원 14,000명을 채용하는 등 1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안도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남미 지역 투자, 통신업체 밀리컨이 7억 달러를 투자해 3개국 내 이동통신망과 광대역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에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3개국, 이른바 북방 삼각지대에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억 달러 지원기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국가발 이민자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열악한 경제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민 문제 역시 해결이 가능하는 것이 바로 바이든 정부의 기조입니다. 하지만 북방 삼각지대 정상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번 미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문제 관련 중요한 파트너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역시 불참하게 됩니다. 중남미 일부 국가 정상의 이번 회의 보이콧은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표적인 반미 정상 국가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미겔 디아스 카네 쿠바 대통령을 배제한 데 따른 반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미주 정상회의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자이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등 23개 나라 정상들만 참석을 통보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주 정상회의 전체 회원국은 35개 나라로 미국 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미국의 중남미 정책 역시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남미를 뒷마당 취급하며 이웃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 유벨디 랍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19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사망한 이후 미 전국 50개 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4개 나라에서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에 1,100만 달러 이상의 재정적 지원이 이어진 데 이어 이제 거액의 배상 소송도 시작됩니다. 21명의 희생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번 총격에 17명의 아이들과 어른 등 부상자마저 속출하면서 총기 난사를 대상으로 한 총기협회, 총기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천문학적 피해 보상금이 언젠가 합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들의 희생이 단순히
거액의 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린 자식을 잃은 가정들, 수백 수천만 달러씩 배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그저 거액의 금전적 배상에만 치우치는 소송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6월 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